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선 검찰 수사 후 특검 입장을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코로나 민심 확보 경쟁에 이어서 부동산 세금 전쟁에 포문을 여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대변인이자 당의 원내 대변인인 신현영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무척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여당의 그 이재명 대선 후보가 띄운 조건부 대장동 특검 지금 이제 현재 대선판의 이제 그 주요 이슈로 이제 급부상했습니다. 이 후보의 조건부 특검론 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건가요? 예, 이 대장동 이슈는 온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장동 내용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대장동에 정말 그 돈 받은 범인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장동 특검 이 특검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요. 이전부터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 특검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고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였는데요. 그 사유로는 이때까지 보면은 특검이라는 게 99년 이후에 13번 정도 도입이 돼서 진행이 되면서 보면은 특검이 꾸려지는데도 40일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또 수사 기간만 하더라도 30일에서 70일, 또 한 달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만큼 상당히 특검으로 진행한다. 그것은 대장동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대선 전에 과연 마무리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가능한 검찰 수사에서 많은 것을 밝혀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미진하다면 특검으로라도 우리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그리고 사전부터 이런 고민을 저희는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 검찰 수사 후 특검 입장으로 오늘 이제 입장 분명히 이제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전국민 방역지원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국민 과반 이상이 이재명표 방역지원금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를 무릅쓰고 돈풀기에 나선 이유와 방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돈풀기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에 지금 11월 달에 열심히 우리 국회에서 예산의 시기입니다. 추가 세수가 많이 거쳤고요. 10조에서 15조 정도의 여유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세금을 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이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사례를 보면 오히려 풀었다가 악화되는 사례도 많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철저한 개인 방역을 그대로 유지해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위드 코로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마스크 등의 여러 가지 방역, 개인 물품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이상 코로나 그리고 앞으로도 일상 회복 과정에서의 많은 비용들이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그 정도는 최소한 우리 국가에서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맞다. 라는 입장에서의 그런 일상회복 지원금을 국민들한테 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예결위에서 예결 소위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 이제 논의가 정부와 여야가 고심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현재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초과 세수분 납세 유예 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정부도 법 요건을 충족해야만 뭐 납세 유예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약간 선을 긋는 그런 분위기고
야당은 뭐 역시 불법 꼼수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불법이란 말은 명확하지 않고요. 정확하지도 않은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납부 유예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그리고 국세징수법에도 그 근거가 명확히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지난 8월 26일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납세 유예를 했던 바가 있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의 전시 상황에서는 납세 유예를 하면서 어려운 특히 지금 수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납세를 유예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 꼼수다 이런 표현들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실제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이런 30조 정도의 징수를 유예하면서 금년의 추경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꼼수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네. 또 윤석열 후보는 맞불 카드로 50조 손실 보상을 꺼냈는데요. 야당 측은 집권 후에 추경 반복록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역시나 좀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입니다. 예결위원이신 의원께서 지난 종합정책 질의에서 이 부분을 파고드셨잖아요. 윤 후보 구상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새 정부가 취임한다고 갑자기 50조의 세수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 발언은 100일 동안 50조를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는 우리 국회나 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50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내년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럼 다른 데서의 재원을 뽑아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절차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방식으로의 사실은 뭐 소상공인 지원 마련에 대한 듣기 좋은 감언이설의 그런 정책은 대선 후보로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심히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50조 손실 보상안 그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역제안을 했네요. 그 당대당 논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야당과 논의를 곧바로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예산 심의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서는 뭐 야당에서도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보상 피해 강화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이런 피해 분들에 대한 그런 손실을 두텁고 더 넓게 보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있는 만큼 네. 여전히 이 코로나를 어려우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런 방역에 참여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보상을 지급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바로 국회에서 여야가 해야 되는 또 책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윤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에 시독을 걸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부자 감세론이라고 맹공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입장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우리 국회에서 그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종부세 이제 고지서가 발행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12억인가요? 9억에서 11억입니다. 11억. 예, 11억. 예, 종부세는 11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야 합의가 된 이후에 이제 현장에 반영이 되는 시점에서 또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이 네. 국회의 그 여야 합의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 거라는 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실제로는 전 세계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득에 대한 그런 소득세는 강화되어 있는데 부동산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세율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의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부동산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세제 방안이 마련이 해야 되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그런 종부세 발언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그 지방세로 납부해왔던 종합토지세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폐지하고 종부세가 신설된 건데요. 그 이유는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거에 대한
이런 대도시의 재산세 세수를 어느 정도의 형평성 있게 완화하자는 목적과 똘똘한 한 틀을 가지고서는 부동산에 뭔가 이 투자, 뭔가 광풍이 들지 않도록 하는 뭐 예방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이때까지 조세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포괄적으로 앞으로는 조세 정책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건 바이 건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네, 이제 또 없습니다. 민주당의 앞으로 종부세 개편 논의 가능성에 대해 듣고 싶고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실까요? 네, 부동산의 그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거에 대한 세수가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폭등에 대한 예방안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노력을 하면서 이 조세에 대한 뭐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부세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고민은 지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은 이제 코로나 관련인데요. 의원님이 이제 바로 코로나 의사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위드 코로나 이제 그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된 이후에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뭐 부쩍 늘었고 식당 매출이 일단 부쩍 늘었다는 자체가 이제 식당 이용객들도 이제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그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가 이제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그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또 이 상황을 어쨌든 요 정도면은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괜찮은 상황인 건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은 신규 확진자나 아니면 중증도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상 회복 TF를 만들어서 계속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감당 가능한 의료 체계가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백신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3차 부스터 샷에 대한 시점은 더 빠르게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일 논의할 예정이고요. 아마 고령자부터 해서 고위험군들의 그 백신 시기를 조금 더 빨리 해서 11월, 12월 달 안에 부스터샷을 맞추고 조금 더 안정된 시스템에서 국민들이 개인 책임 파격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장기전을 이제 위드 코로나 때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50대 이상 부스터샷은 내일부터 가능하다고? 예, 이제 네. 예약을 받고 이제 네.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네. 이제 고위험군부터 확대를 하고 50대 이상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건강한 성인들에 대한 추가 백신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될 거고요. 이제는 5에서 11세 소아들에 대한 백신 승인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인 만큼 전 국민이 백신 접종 그리고 또 부스터샷 접종까지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대선 전국입니다. 이제 110여일 남은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 충실히 보낼 거고요. 이번 다음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 정책으로 승부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가 뽑힐 수 있도록 저희가 이재명 후보 열심히 돕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크게 활약하시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대장동 의혹 특검에 대한 여당의 입장 그리고 재난지원금 대 손실보상금으로 맞붙은 여야 대선 후보들 간의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